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도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지부진하죠? 네,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좀 지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장은 조금 매번 지지부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보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수급이 약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높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래 대금 확 줄었어요. 오늘 거의 매수 매도 이 강도가 되게 약하잖아요. 이거 관망이라는 거죠. 바닥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좀 4,700억 정도 팔았어요. 금요일 날은 한 9,600억 거의 1조 정도 들어왔다가 종가에 오늘 또 종가에 많이 매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4,000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요. 상단은 2,650 요 자리고요. 하단은 여기에요. 2,550포인트. 근데 여기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한 2주 동안은 바닥 잡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차 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좀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단기 매매를 당분간 하고 6월 넘어가야 우리가 좀 추세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점 테스트로 확인한 결과 우리가 그때 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매수를 가담해도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은 빠질 때만 사는 거예요. 빠질 때, 마이너스 때만. 플러스 때 사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위쪽도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 지금은 다른 건 포지션이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이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따라 붙어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거의 뭐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꾹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되게 커요. 야간 선물을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야간 선물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들어오르는 덜 밀려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나라 시장을 뭐 믹싱해갖고 막 하기에는 조금 더 이 괴리율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농수산물 곡물가 제가 작년에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곡물가 잘 봐야 됩니다. 곡물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농업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1월달에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업종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전략적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곡물가 같은 관련주나 육계 먹거리 관련 이거는 내년까지 갈 것 같긴 해요. 먹거리 관련주는 이렇게 잘 보고 그냥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북한이 코로나의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에 대한 그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주가 또 테마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번 주 바이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반도체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쪽 또 관심 있게 보면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빅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미국은 10년 주기론 그 높다는 얘기 가격이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은 좀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저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라는 거는 이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1, 2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선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하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에도 6월은 넘어가야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월 이제 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남았거든요. 그동안 뭐를 할 거냐. 바닥을 잡을 거예요. 이 바닥이 어디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좀 두드러하게 잡는 자리예요. 2,50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깨지면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남은 동안은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에 이 변수가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항상 쌌을 때만 사요. 근데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 싸다라고 느껴질 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월봉 보면 요 자리까지 열려 있거든요. 요 언저리거든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42일 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하단은 2,500, 요게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2,500에서 반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예요. 요 언저리에서 바닥 잡을 확률이 되게 크고, 그래서 그 바닥길 시그널 나올 때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닥은 아직 그 1차 바닥은
가바닥이다라고 보면 돼. 진바닥과 가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은 바닥을 세게 잡은 거예요. 뭐 이게 더블 바닥일 때, 쓰리 바닥일 때 이 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가바닥이에요. 진바닥은 아니거든요. 1차 바닥은 2550에서 잡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지 이걸 테스트하러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동안 2주 동안은 5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쪽으로 좀 잘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뭘 잘 봐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도체 쪽, 뭐 바이든 요금 반도체, 배터리 쪽 이쪽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쪽 가격 인상에 대한 TSMC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잘 보고, 그 다음 DDR5 관련주들 이쪽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북에 대한 부분들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상당히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또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번 주는 그걸 잘 봐야 돼요. 지원책이 어떻게 북한에서 승낙을 했느냐, 이쪽도 테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곡물가, 유가, 곡물 뭐 이런 것들 잘 보자, 먹거리에 정말 문제가 많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1월 달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이게 하반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곡물 이런 먹거리 관련주는 여러분들 관심 있어 계속 좀 보여주는 게 투자의 원칙인가. 이 포트에나 들어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먹거리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그 5G, 6G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뭐 이루온이나 뭐 RF텍, FR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바닥 라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5G, 6G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되고요. 이런 것도 이론도 마찬가지고 솔리드 뭐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5G, 6G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DDR5 관련주는 아비코 전자라고 있는데 이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패스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이럴 바에는 뭐 이런 거보다 TLB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으로 우리 관심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큐라클, 당뇨 쪽으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도 좋아요. 위쪽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뭐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요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수산중공업, 진성 TEC, DY 파워, 진성 TEC, 이런 거, 그 다음에 DY 파워,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눌렀다고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죠? 꺾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주는 대동 뭐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돼요. 밀 관련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패스해버려요. 패스해보시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 다른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거죠. 이런 거보다는 골든 센츄리, 이런 것들, 중국의 농업기계, 이런 것도 보면 공간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라 빨리빨리 대응하고 단타 종목으로 쓰면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농업 관련주 대동이나 뭐 이거 뭐 DY 파워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가격이 얕은 것들을 우리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가격 확 밀렸잖아. 이런 것들은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터졌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도 싸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딱 같은 거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뭐를 벌였다? 거래량을 잘 보면 돼요. 거래가 죽었을 때, 거래가 터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꺾어 올라올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대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류 관련주도 잘 보자. 대한해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페노션, 이런 것도 계속 좋아요. 그 다음에 대한 HMM 이런 것도 다 주의 걸렸죠.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류는 계속 봐야 돼요. 그 중에서 그 대한해운, 그 다음 흥하해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좋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BDI 지수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이제 봉쇄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잘 보고, 더군다나 실적들이 베이스에 깔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 그 유통업주는 오프닝 관련주로 보는 게 나아요. 롯데쇼핑이나
이런 것들, 롯데쇼핑 이런 거는 네 오프닝으로 보면 되거든. 신세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세계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신세계 이런 것들이 베이스를 깔아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 여행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날벼락 맞을 수 있어요. 니오프린 관련 중에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쿵쿵 빠져요. 잘 올라가도 쿵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파미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얘기해드렸는데 많이 움직였잖아요. 바닥에서 위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관심 있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들 참관하시고 2주 동안은 6월 말일 동안은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위든 안에든 그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해요. 1차 저점은 2550포인트 요 언저리에서 잡을 거고요. 밀리면 그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지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진바닥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가바닥이에요. 바닥을 한번 테스트할 거예요. 박스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그죠? 이렇게 조금씩 밀리는 건 사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5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저점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걸 우리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살짝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하면 된다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결과물 팍팍! 감사합니다.